오늘 정말 이상하고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도무지 믿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보통 주가가 상한가를 치려면 뭔가 엄청난 호재가 터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기업의 주가가 놀랍게도 비극적인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좋은 소식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비상식적인 반응 속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한 주가 폭등의 주인공은 바로 삼화페인트라는 회사입니다. 창업주인 김장현 회장이 별세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이 회사의 주가는 말 그대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아니 혹시 회사가 원래부터 잘 나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가 급등은 실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숫자를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을 한번 뜯어볼까요? 주력 사업은 전통적인 도료 사업이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긴 한데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는 아니죠. 다시 말해서 회사의 펀더멘탈만으로는 이 갑작스러운 주가 폭등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실적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시장은 뭘 본 걸까요?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한 걸까요? 이제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승계 스토리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본 건 페인트가 아니었어요. 바로 앞으로 벌어질 이 회사의 소유권, 지분 구조의 거대한 변화, 바로 거기에 주목했던 거죠. 이 도표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돌아가신 김장현 회장의 지분은 거의 23%에 달하는데 후계자로 지목된 김현정 부사장의 지분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경영권을 안정시키려면 누군가는 이 막대한 지분을 상속받거나 사들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경제 용어로 지배구조 디스카운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오너 한 사람 입김이 너무 세서 좀 불안한데? 제값 다 쳐주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가가 원래 가진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 머릿속에서는 어떤 계산이 돌아갔을까요? 아마 이런 순서였을 겁니다. 첫째, 오너의 별세라는 아주 명확한 사건이 터졌다. 둘째, 지분 차이가 너무 크니까 승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셋째, 이 과정을 해결하려면 분명 주주들한테 유리한 정책이 나올 거고 지배구조가 개선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면 그동안 눌려있던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게 될 거다. 바로 이 기대감이죠. 이 엄청난 기대감, 이게 하루아침에 삼화페인트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더는 그냥 페인트 회사가 아니게 된 거죠. 맞아요. 이제 투자자들 눈에는 삼화페인트가 그냥 페인트 회사가 아니라 아직 열지 않은 보물 상자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가치에 비해 싸게 평가받던 자산과 앞으로 터져나올 잠재력에 모두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생각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낮은 PBR 때문이었어요. PBR, 즉 주가순 자산 비율이 낮다는 건요.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실물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보물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이 모든 화려한 시나리오는요, 사실 만약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은 거라는 점이에요. 정말로 지배구조가 개선될지,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줄지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시장의 희망회로일 뿐이라는 거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한 분석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 아닌 기대감을 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이 회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당겨와서 가격에 매겨놓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삼화페인트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기업의 진짜 가치는 대체 뭘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삼화페인트 이야기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한 회사의 가치를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게 매일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한 기업의 가치를 볼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오늘의 모습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의 가능성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